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역동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대한민국 벤처 혁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이 한마디 어떠세요? 사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의 벤처 붐을 이끌고 있는 그 엄청난 열정, 그 에너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30년 전에는 경제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고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과거를 구했던 그 저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혁신.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새로운 벤처 붐입니다. 요즘 대학 캠퍼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무대까지 정말 새로운 혁신의 물결이 느껴지는데요. 예전에는 뭐 하나 개발하려면 몇 년씩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단 몇 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 증거들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그냥 분위기가 좋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대학 캠퍼스에서 나온 아이디어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돈을 싸들고 찾아오고요. 플라이 아시아 같은 국제 행사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보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부산대 로봇팀이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거 아세요? 이게 바로 한국의 새로운 에너지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실력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뜨거운 에너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뿌리가 생각보다 아주 깊어요. 그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무려 30년 전으로요. 한국 벤처 생태계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해봐라 하면 저는 주저없이 이 단어를 꼽을 겁니다. 바로 도전. 이게 그냥 챌린지라고 번역하기엔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개척해 나가는 바로 그 정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현재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딱 보여주죠. 특히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정말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그때 대기업들이 휘청거릴 때 마치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게 바로 이 작지만 강한 벤처기업들이었습니다. 한국 경제를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의 기초를 바로 이때 다진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바로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1998년에 2,000개 정도였던 벤처기업이 지금은 몇 개인지 아세요? 거의 4만 개입니다. 4만 개. 20배가 늘어난 거예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죠. 네, 그 도전 정신,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의 일상과 산업 지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정말 놀라운 기술혁명가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최첨단 배달 로봇. 이거 만들려면 돈이 엄청 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대학생들이 가진 예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가능할까요? 여기 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낸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뉴빌리티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접근 방식이 완전 달랐어요. 다른 회사들이 수천만 원짜리 비싼 라이더 센서에 의존할 때 뉴빌리티는 우리가 직접 만들자 해서 자체 AI 카메라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훨씬 저렴하게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우디의 미래도시 네옴시티 아시죠? 거기서 미국 대기업들이 3개월 동안 쩔쩔매던 문제를 단 하루 만에 해결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파괴적 혁신이죠. 요즘 챗 GPT 때문에 생성형 AI 다들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 GPT 기술의 잠재력을 아주 일찌감치 알아본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뭘로 회사를 시작했는지 아세요? TV 퀴즈쇼에 나가서 받은 우승 상금 300만 원. 이걸 종잣돈으로 시작한 회사가 바로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생성형 AI 플랫폼 리튼입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위대한 아이디어는 정말 작은 시작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사례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멋진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근데 벤처가 꼭 기술만 쫓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의 진짜 문제들, 아주 인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거든요. 이 닷 인커포레이션이라는 회사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정말 잘 보여주거든요. 세계 최초로 점자로 된 스마트워치를 만들었고요. 이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지도나 그래프를 손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촉각 패드까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이미 한국을 넘어서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쓰이고 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영향력이죠. 이번에는 전통 시장으로 가볼까요? 남대문 시장 상인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덕분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의가 온다. 매출이 급성장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수백 년 된 전통시장을 21세기로 이끌고 있는 링크샵스라는 벤처의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가 뭘 했냐면 AI 기술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말을 몰라도 그냥 상품 사진만 보고 주문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심지어는 앞으로 어떤 상품이 유행할 건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상인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뭔데? 이제 한국벤처의 야망은 단순히 세계적인 기업을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에요.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글로벌 개척자가 되겠다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드론쇼 분야. 지금 기네스 기록을 가진 건 중국이거든요. 그야말로 거인이죠. 그런데 바로 그 거인에게 한국의 벤처 유비파이가 당당히 기술력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말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마냥 곧길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규제라는 허들인데요. 특히 원격 의료 같은 거요. 기술은 이미 우리 삶을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줄 준비가 다 됐는데 낡은 규제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혁신의 속도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헬스케어 앱 눔을 만든 정세주 창업자가 아주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안정성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창의력과 혁신을 테스트해볼 기회 자체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걸 과감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환경,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벤처 생태계의 성공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단순히 몇몇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침체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에너지, 건강, AI 같은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30년 전 한국의 첫 번째 벤처붐은 IMF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호하고 대한민국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거대한 두 번째 물결은 과연 전 세계를 위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